안녕하세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나는 검은 점 때문에 한숨이 깊어지는 분들을 위해 저는 35년간 진료해온 닥터입니다. 수천 명의 기미검버섯 환자를 만나며 깨달은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값비싼 시술을 받아도 근본 원인을 건드리지 못하면 재발한다는 것, 그리고 잘못된 민간요법은 상처와 흉터만 남긴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70을 넘기며 얼굴에 기미가 늘어나 환자분들의 절망을 몸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험한 습관을 바로잡고 집에서도 안전하게 시도할 수 있는 관리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미와 검버섯의 작동 원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피부에는 멜라닌을 만드는 멜라노사이트, 일종의 색소 공장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자외선을 맞아도 공장장이 브레이크를 잘 걸어 과도한 생산을 막지만 나이가 들면 통제가 흐트러지고 생산이 과열됩니다. 자외선 노출로 DNA에 미세 손상이 쌓이고 염증 신호가 켜지며 호르몬 변화와 수면 부족, 스트레스가 겹치면 색소 공장은 고장난 기계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여성은 폐경 전후 에스트로겐 급감으로, 남성은 만성 자외선과 흡연, 음주, 야외 노동으로 리스크가 커집니다. 여드름 습진 같은 자잘한 염증도 후염증성 색소 침착을 남깁니다. 피부 재생 주기도 문제입니다. 20살엔 약 28일이던 주기가 50대 이후 4060일로 늘며 색소가 박힌 각질이 제때 떨어지지 못하고 겹겹이 쌓입니다. 모세혈관 기능이 떨어져 산소와 영양 공급이 둔해지면 세포는 느려지고 노폐물은 남습니다. 피부 pH가 약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치우치면 장벽은 새고 외부 자극에 쉽게 염증이 일어나 멜라닌 신호가 더 켜집니다. 이 복합고리가 바로 기미검버섯 악순환입니다. 그러니 단순 미백 크림으로는 한계가 있고 생활 장벽 염증 자외선 호르몬을 함께 다뤄야 합니다. 이제 절대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몬 원액, 식초 원액, 베이킹소다, 소금 스크럽, 치약, 감자즙 등은 피부를 화학적으로 자극하거나 알칼리성으로 밀어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구연산, 아세트산 같은 강한 산을 희석 없이 쓰면 화학 화상을 입고 베이킹소다나 치약의 연마제는 표면을 사포처럼 긁어 만성 염증을 부릅니다. 특히 레몬자몽 후 햇빛을 받으면 광독성 반응으로 색소가 더 짙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사례만 해도 레몬팩 후 수포와 착색이 수개월간 지속된 환자, 소다 문지름으로 각질층이 벗겨져 세균 감염까지 온 환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천연 안전은 착각입니다. 독버섯도 천연이고 농도와 사용법을 모르면 무엇이든 독이 됩니다. 민간요법으로 시간을 낭비하면 치료의 창을 놓칩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병원 치료와 병행 가능한 생활, 루틴과 자극을 최소화한 국소 케어 조합을 권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장벽 회복. 둘째, 염증 완화. 셋째, 자외선 차단과 색소 생성 신호 억제. 여기에 더해 혈류와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기반이 됩니다. 세정은 아침엔 미지근한 물 세안만, 저녁엔 순한 약산성 클렌저로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거품을 올린 뒤 문지르는 시간은 30초 내외, 뜨거운 물은 금물입니다. 세안 직후 3분 안에 토너 보습제로 수분을 채우고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유리아가 들어간 크림을 덧발라 장벽을 봉합합니다. 각질 제거는 일주일 1회, 젖산 폴리하이드록시에시드 같이 순한 성분을 짧게 적용하고 바로 보습하세요. 낮에는 광범위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량 바르되 실내라도 창가자동차 운전 시엔 반드시 덧바릅니다.
모자양산 선글라스는 약보다 강력한 예방법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주방 재료를 활용한 국소 케어를 신중히 소개하겠습니다. 핵심은 약하게, 짧게, 패치 테스트 후입니다. 완숙 토마토를 데쳐 껍질과 씨를 제거하고 곱게 걸은 즙과 반드시 물로 충분히 희석한 사과 식초를 소량 섞어 국소 팩처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비율은 토마토즙물로 희석한 사과 식초가 20일 정도가 안전선입니다. 사과 식초는 반드시 원액이 아닌 물과 13 이상으로 먼저 희석해야 하며 민감성 피부는 15까지 묽게 시작하세요. 팔 안쪽에 15분 패치 후 이상이 없을 때 밤주 23회 기미 부위에 면봉으로 얹고 5분 내 제거합니다. 비비거나 문지르지 말고 미지근한 물로 헹군 뒤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세요. 아침 사용은 금물이며 다음날 자외선 차단을 특히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자극감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더 묽게 하거나 다른 방법을 택하세요. 이 조합의 목적은 각질층 표면의 오래된 세포를 부드럽게 정리하고 항산화 성분으로 염증 신호를 누그러뜨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보조적 루틴이며 원액 사용 고농도 장시간 접촉은 절대 금지입니다. 효과는 개인차가 큽니다. 초반 12주는 변화가 미미해도 34주차부터 경계가 흐릿해지는 양상이 관찰되곤 합니다. 중요한 건 자극 없이 꾸준히 과욕 금지라는 원칙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면 76세 정미경 어르신은 오른볼 동전 크기 기미로 15년을 고생했지만 위 루틴을 4주간 지키며 자외선 차단과 수면을 함께 관리해 비비크림 한 겹으로 가릴 정도까지 옅어졌습니다. 81세 박동수 어르신은 야외 노동으로 생긴 검버섯성 색소가 많았지만 장벽 회복과 자외선 차단, 주 2회 국소팩 병행으로 3주부터 이마 부위 대비가 완화됐습니다. 아토피가 있는 73세 김영희 어르신은 패치 테스트를 충분히 거쳐 가장 묽은 농도로 시작해 자극 없이 톤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당뇨가 있는 79세 이철호 어르신은 상처 회복 지연을 우려해 병원과 상해 후 보조 루틴으로 활용했고 얼굴 전반에 탁한 기운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모든 분에게 맞는 만능 해법은 없지만 원칙을 지키면 도움을 체감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 내부에서부터 색소 신호를 낮추는 생활 교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항산화 식단입니다. 익힌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 제철 채소, 베리류, 녹차를 매일 소량이라도 꾸준히 드세요. 특히 익힌 토마토는 생토마토보다 유효 성분의 체내 이용률이 높습니다. 물은 조금씩 자주, 설탕과 흰 밀가루는 과감히 줄입니다.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 23회 섭취하면 염증 환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수면. 밤 11시 전 취침 2시간 전 하면 OFF, 침실을 어둡고 서늘하게 유지하세요. 밤 10시 새벽 2시의 깊은 잠이야말로 회복의 골든타임입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 매일 2030분 걷기, 느린 호흡, 가벼운 명상으로 코르티솔 폭주를 막으세요. 넷째, 순환 각질 케어와 주 12회 반신욕으로 혈류를 개선하세요. 다섯째, 약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트라넥삼산, 비타민C 유도체, 나이아시나마이드, 알부틴, 아젤라이게시드 같은 성분은 근거가 있으나 농도와 병용은 개인별로 달라야 합니다. 레이저 IPL은 정확한 진단과 숙련된 손에 맡겨야 하며 염증성 피부에 무리하면 오히려 착색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그래도 빨리 옅어지는 지름길은 없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피부는 단기간 성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빠른 변화 뒤에는 대개 반동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기 하향이 아니고 장기 안정입니다. 장벽을 지키고 자극을 줄이고 자외선을 막고 생활을 정돈하는 길이 지루해 보여도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다음은 자주 받는 질문을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천연이면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원액 고농도는 위험합니다. 식초는 반드시 물로 충분히 희석해 사용하고 사용 전 패치 테스트가 필수입니다. 토마토 알레르기가 있으면 어떡하나요? 다른 항산화 식품과 순한 각질 케어로 대체하세요. 임신 수유 중에는 새로운 국소 요법을 시작하지 마세요. 실내에서는 선크림을 안 발라도 되나요? 차가운 전형광 등 아래에서도 자외선은 생각보다 들어옵니다. 아침 한번 바르고 끝내면요. 23시간마다 덧바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부가 민감해 늘 실패했는데 가능할까요? 가능성을 높이는 길은 적게, 느리게, 연속적으로입니다. 단계를 줄이고 보습을 늘리고 목표를 낮추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루 루틴 예시를 붙입니다. 아침엔 미온수 세안 후 보습제와 차단제, 얇은 책 모자. 점심엔 물 한 잔과 10분 햇빛 피한 산책. 오후엔 차단제 덧바르기. 저녁엔 순한 세정, 보습, 필요시 매우 묽은 국소 케어 5분. 이후 진정 크림. 취침 전 3분 복식 호흡으로 심박을 낮추고 핸드폰은 멀리 두세요. 일주일 계획은 월수금 국소 케어, 화목토 반신욕과 스트레칭, 일요일 완전 휴식으로 회복창을 열어줍니다. 기록을 남기면 작은 변화도 보입니다. 기억하세요. 기미검버섯은 외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감, 사회활동,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장벽을 지키고 자극을 덜어내면 피부는 생각보다 성실하게 반응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한 달 뒤 거울 속 표정이 달라집니다. 사소해 보여도 안전한 선택이 결국 가장 강력합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립니다. 레몬 식초 원액 베이킹 소다 치약 소금 스크럽 같은 위험한 방법은 지금 이 순간 서랍 속으로 넣어두세요. 유혹이 올 때마다 장벽 두 글자를 떠올리세요. 여러분의 피부는 하루도 쉬지 않고 당신을 지켜준 가장 큰 장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장벽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로 용기를 얻으셨다면 가족과 친구에게도 전달해 주세요. 누군가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번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검증된 정보만을 가려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은 여러분이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지 않게 하는 작은 안전장치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밤 충분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작은 햇살을 등지고 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그 첫걸음이 다시 맑아지는 피부의 출발선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 멜라닌 신호를 낮추는 성분을 선택할 때는 표기와 농도를 함께 보세요. 나이아시나마이드는 25%가 무난하고 과산화 위험이 적습니다. 에틸아스코르빈산 같은 비타민C 유도체는 산도가 낮아 자극을 줄이면서 톤을 균일하게 돕습니다. 아젤라이 게시드는 염증을 진정시키고 착색을 완화하는 데 유용하지만 민감하면 격일로 소량만 쓰세요. 트라넥삼산은 멜라닌 전달 경로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내복은 담당이와 상해 후에만, 국소는 25% 제품을 소량부터 사용하세요. 하이드로키노는 강력하지만 반동과 자극, 사용기간 제한이 있어 반드시 전문의 처방 모니터링 하에 단기간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벽을 복구하는 보습제는 성분표에 세라마이드 MP, 콜레스테롤, 자유지방산, 판테놀, 베타글루칸, 스쿠알란 등이 보이면 좋습니다.
오일은 한두 방울만, 끈적임이 불편하면 젤크림과 레이어링 하세요. 선크림은 SPF 수치보다 적정량이 더 중요합니다. 얼굴 기준 완두콩 2개 분량이 아니라 두꺼운 손가락 2마디에 가득 채운 양을 골고루 바르는 것이 표준입니다. 화장 위에 덧바르기 어렵다면 쿠션형 자외선 차단, 파우더형 미네랄 차단을 보조로 쓰되 기초 단계에서 한 번은 반드시 액체형으로 충분량을 발라두세요. 실외에서 모자챙은 최소 7cm, 선글라스는 측면까지 가리는 랩핑 형태가 효과적입니다. 반사광이 강한 바닷가 스키장에서는 양산과 마스크까지 더하세요. 색소 침착을 악화시키는 습관도 점검합시다. 뾰루지를 손으로 짜거나 딱지를 억지로 떼면 색소가 진해집니다. 면도 왁싱 스크럽을 같은 날 반복하면 마찰 염증이 커집니다. 마스크 안쪽이 거칠면 마찰로 입가광대에 착색이 남으니 부드러운 원단과 맞는 사이즈를 고르세요. 향이 강한 화장품은 불필요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향료 알코올이 높은 제품을 여러 개 겹치면 예기치 않은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고 그 자리가 착색으로 남습니다. 약국 진정제는 어떨까요? 0.1% 하이드로코르티손 같은 약한 스테로이드는 단기간 가려움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 사용은 얇아짐 혈관 확장 여드름을 부릅니다. 꼭 필요한 급성기에만 짧게 쓰세요. 반대로 칼라민, 징크옥사이드, 알란토인은 장벽을 편안하게 만들어 장기 루틴에 포함하기 좋습니다. 건조한 계절엔 가습기를 과신하지 말고 환기를 병행하세요. 습도 4050%를 유지하면 장벽 효소가 잘 일합니다. 샤워는 짧고 미지근하게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톡톡 눌러 물기를 제거한 뒤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목과 손등, 귀 윗부분은 자외선 사각지대입니다. 얼굴만 관리하면 경계가 생겨 톤이 들쑥날쑥해 보입니다. 같은 루틴을 경계 없이 연결해 주세요. 색소 고민과 머리카락 염색은 무슨 상관이냐고 질문하십니다. 염색약이 피부에 묻으면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해 이마성관자 부위 착색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염색 시 보호크림을 바르고 라인을 꼼꼼히 가려주세요. 영양제는 어떻게 고를까요? 비타민C 500mg 전후를 하루 12회, 비오틴은 과하지 않게, 오메가3는 EPA, DHA 합일지 내외를 권합니다. 그러나 약보다 식단이 우선이며 약질환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은 담당의와 상의하세요. 운동은 피부 혈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강한 햇빛 아래 장시간 달리기는 피하고 실내에서 근력 위주 20분, 가벼운 유산소 20분을 추천합니다. 운동 후에는 땀과 자외선 차단제를 미온수로 씻어내고 진정 로션과 보습제를 바로 바르세요. 여행이나 야외 행사로 자외선 노출이 불가피했던 날에는 저녁에 순한 각질 케어를 생략하고 수분 장벽 위주로만 관리해 회복을 우선하세요. 색소 질환은 계절성 변동이 큽니다. 봄, 여름엔 차단과 진정, 가을, 겨울엔 각질 톤업 집중관리 비중을 늘리는 계절 주기를 기억하세요. 기미와 잡티의 감별도 중요합니다. 경계가 흐리고 좌우 대칭으로 광대에 번지는 것은 멜라스마일 가능성이 높고 경계가 선명하고 둥글둥글 솟은 것은 지루각화증 일명 검버섯일 수 있습니다. 지루각화증은 병원에서 간단한 기기로 제거가 가능하지만 자가 시도는 금물입니다. 사마귀, 일광흑자, 오타모반 등은 접근이 다르므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갑작스런 다수의 색소 변화는 약물 내분비 질환과 감인 반응 신호일 수 있으니 평소와 다른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검사를 권합니다. 여드름 후 남는 갈색 자국은 시간이 지나며 옅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면
수개월이 수년이 됩니다. 압출각질 제거는 전문가의 손에 맡기세요. 문신 반영구 시술 부위는 레이저산성 각질제 제거와 상극일 수 있습니다. 시술자와 반드시 상의하세요. 마찰을 줄이는 생활 팁도 도움이 됩니다. 베개 커버는 부드러운 재질로 주 12회 교체하고 외출 후 마스크는 새 것으로 갈아주세요. 스마트폰 화면을 오래된 쪽 뺨에 착색이 심한 분도 있습니다. 화면을 청결히 하고 통하는 이어폰을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물질보다 손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의식 중 얼굴을 만지는 습관을 줄이면 염증이 줄고 착색도 줄어듭니다. 또 하나, 냉온찜질을 무작정 번갈아 하는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급성 홍반엔 짧은 냉찜질이 도움이 되지만 반복적인 온열 자극은 모세혈관 확장을 고착화시켜 붉은 자국을 남깁니다. 따라서 진정이 필요하면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쿨링과 보습으로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읽으며 생각보다 할 게 많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단 한 가지라도 꾸준히 지키면 내일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 자외선 차단 충분량 바르기 하나만 30일 지켜도 새로 생기는 착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30일엔 저녁 보습 강화, 그 다음 30일엔 수면, 위생을 추가하는 식으로 계단을 오르세요. 피부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보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사과 식초와 토마토는 원액이 아닙니다. 반드시 희석, 반드시 패치, 반드시 단시간, 반드시 야간입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지키기 어렵다면 이 방법은 시도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떤 피부에도 무해한 만능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장벽을 지키는 습관은 누구에게나 이롭습니다. 순환 세정, 충분한 보습, 성실한 차단, 규칙적 수면, 적정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 6가지가 가장 강력한 처방입니다. 저는 오늘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작은 변화를 쌓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1% 나아지면 100일 뒤엔 2배가 됩니다. 거울 앞에서 한숨 대신 미소가 번지는 날까지 안전하고 과학적인 관리로 함께 가겠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위험한 민간요법을 시도하려는 분이 계신가요? 부드럽게 말해주세요. 천연이라도 원액은 위험해요. 먼저 패치 테스트하고 꼭 희석하고 밤에만 짧게만 해요. 이 한 문장만으로도 누군가의 피부를 지킬 수 있습니다. 끝으로 소소한 보너스 팁을 전합니다.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세안 전 손을 먼저 씻고 타월은 개인별로 분리해 사용하세요. 세안대 위에는 향초 디퓨저를 멀리 두어 향 성분이 자주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세요. 상비약 서랍에는 스테로이드 연고보다 보습 크림과 하이드로콜로이드 패치를 넣어두세요. 당장 가렵고 붉어도 보습과 쿨링만으로 진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의 작은 정돈이 피부를 바꿉니다. 오늘의 루틴이 내일의 표정을 만듭니다. 지금 아주 작은 시작을 함께해요. 마지막으로 준비와 보관 요령을 안내합니다. 토마토는 데친 뒤 껍질과 씨를 제거하고 즙만 사용하세요. 유리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 24시간 이내에 소진하는 것을 권합니다. 사과 식초 희석액도 하루치만 만들어 쓰고 남은 것은 버리세요. 혼합액은 만들자마자 사용하고 남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면봉과 화장솜은 일회용을 쓰고 동일 부위를 반복 문지르지 말며 눈과 코 옆입과 주름처럼 얇은 부위에는 더 짧게 적용하세요. 홍조주사 피부, 활성 헤르페스, 상처 딱지, 강한 필링 레이저 직후, 광감인 약물 복용 중이라면 이 방법을 미루세요.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 일부 이뇨제, 세인트 존스워트 등은
햇빛 반응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갑상선 이상, 호르몬 치료, 임신 수유, 면역 억제 치료 중이면 담당의와 상의 후 시작하세요. 검은 반점이 최근 급증하거나 비대칭경계, 불규칙색 변화지름 증가 두꺼워짐 가려움 출혈이 동반되면 지체 없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열 자극도 멜라닌 신호를 키울 수 있습니다. 사우나 찜질 고온 조리는 노출 시간을 줄이고 볕이 강한 정오 무렵엔 실내 활동을 계획하세요. 블루라이트는 자외선만큼 강력하진 않지만 장시간 가까운 거리에서 화면을 보는 습관은 수면과 장벽에 악영향을 줍니다. 취침 2시간 전 화면 OFF, 낮에는 블루라이트 필터를 활용하세요. 주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봅시다. 오늘 자외선 차단 충분량 바르기 OX, 물 68잔. OX, 설탕 음료 대신 물차 선택 OX, 20분 걷기 OX, 저녁 보습 2번 겹바르기 OX, 밤 11시 이전 취침 OX. 일주일 뒤 체크표를 훑어보면 무엇을 더하고 뺄지 보입니다. 기록은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작은 장비도 도움됩니다. 타이머, 미니 가습기, 자외선 지수 앱, 부드러운 헤어 터번, 자외선 차단 전용 퍼프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달 뒤 변화를 평가할 때는 셀카보다 동일한 장소 동일 조도 무표정으로 찍은 사진을 비교하세요. 색감 보정이 없는 앱을 쓰고 좌우, 정면 3장만 꾸준히 남기면 객관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68주간 규칙적으로 실천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색소의 깊이나 진단이 다를 가능성이 있으니 전문의 진료를 권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목표는 완벽한 무결점이 아니라 거울 앞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는 피로를 낳고 피로는 염증을 키웁니다. 우리는 꾸준함과 안전함을 우선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실천으로 옮기실 수 있도록 지금 이 문장을 소리내어 따라 해보세요. 나는 원액을 쓰지 않는다. 나는 패치 테스트를 한다. 나는 밤에만 짧게만 한다. 나는 장벽을 먼저 지킨다. 이 약속을 냉장고 문에 붙여두면 유혹의 순간마다 안전장치가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맑아지기를, 그리고 그 맑음이 오랫동안 유지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알림을 켜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인 루틴과 동작을 이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